패독산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패독산은 굉장히 재밌는 약이고요. 저는 이 패독산을 한방에 해열 진통제, 정말 몸살 감기, 이렇게 목이 아프고, 목이라면 뒷목이 아니라 인후통, 침 삼키면 목이 아프고 할 때 잘 드는 약이거든요. 근데 진짜 다른 감기약이랑 달라요. 이 패독산의 구성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약이라 그러면 한방에서 감기약이라고 하면 해표제, 즉 거죽을 풀어주는 약들을 얘기합니다. 그 땀을 내거나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개지탕이라든가 마왕탕이라든가 아니면 현계방풍을 써서 땀을 내고 거죽을 풀어주는 해표하는 약들이거든요. 한방 감기약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패독산은 그런 약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. 개진마항제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오 전어로 해열을 해줍니다. 시오는 한방에서 해열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전어는 이제 열담을 또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. 시오 전어가 짝으로 많이 쓰이는 약이에요. 그리고 강활 독칼이 들어가서 거풍합니다. 그러니까 원래 한방의 개념 중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바람, 풍한, 풍열, 그러니까 한기가 풍으로 들어왔느냐, 열기가 풍으로 들어왔느냐 해서 풍을 없애주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에는 관절염에 쓰는 강활독칼이라는 거풍약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거풍, 한방에서 풍이란 개념은 굉장히 많습니다. 감기가 걸렸을 때 밖으로 쫓아내는 것도 풍이고요. 또 이렇게 중풍이나 고혈압 그런 게 안에서 이렇게 화가 쌓이고 해서 생기는 것도 풍이고요. 또 이렇게 관절염이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픈 것도 또 풍입니다. 근데 이 강활독칼이라는 약은 풍습, 관절이 붓고 아플 때 주로 사용하는 약입니다. 강활은 특히 상초, 독활은 하초 뭐 이렇게 나뉘는데 짝으로 많이 쓰이는 약이에요. 감기약으로 상당히 적합해 보이지 않아요. 열을 꺼주는 약과 관절이 아프고 할 때 쓰는 거풍약 비슷하긴 하죠. 해표를 하는 풍, 풍한이나 풍열을 없애는 풍이기는 한데 실제는 관절이 아프고 거풍습, 풍습을 없앨 때 쓰는 약이 이 패독산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약재거든요. 그 약 쓰임새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제가 패독산유라는 말을 썼습니다. 여기. 자, 이 패독산유라고 부를 때는 인삼패독산, 뭐 형방패독산, 연교패독산, 그리고 일본 처방인 신미패독산 이런 것들이 다 패독산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구성이 시오전오 해열하는 약이고요. 그 다음에 독할 강활, 거풍지통, 거풍숙하는 약입니다. 지각, 길경, 청궁, 복령, 감초 등이 들어가 있어요. 지각, 길경, 청궁, 복령, 감초. 이 중에 뭐 길경 정도가 해표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청궁 활혈시키죠. 복령 이뇨하고 감초, 지각은 행기시키고 행기하고 행혈하고 기를 잘 돌게 해주는 약이란 말이에요. 길경도 상초로 약을 끌어주는 약이고요. 복령은 이제 담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뇨로 빼주는 역할을 하죠. 네, 실제 중요한 건 시오전어 독할 강활입니다. 이 약재에 인삼을 넣은 약을 처방을 우리가 인삼패독산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인삼패독산에 형계방풍을 넣은 것을 형방패독산이라고 합니다. 자, 인삼패독산을 보니까 해표제가 하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해표하는, 그러니까 거죽을 풀어주는, 땀을 내주는, 그런데 현계방풍은 이렇게 풍열에 주로 많이 쓰이는 해표약입니다. 약 자체의 성질은 따뜻하지만 보통 차가운 약과 같이 쓰이고요. 이재마 선생님도 소양인 약으로 구분하셨습니다. 현계방풍은. 현계방풍은 거죽을 풀어주는데 서늘하게 풀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표제입니다. 형방패독산이라는 건 인삼패독산에다가 현계방풍 해표제를 강화한 게 형방패독산입니다. 해표를 더 넣었다. 본방의 의미는 아니죠. 그리고 형방패독산을 쓸 때 인삼을 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 형방패독산에 좀 더 그 염증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청열 해독, 염증을 갈아치는 금우나 연교를 더 넣어서 쓰자 한 게 연교패독산입니다. 연교패독산에는 현계방풍도 들어가 있고 금우나 연교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다 인삼패독산, 형방패독산, 연교패독산이
그 인삼패독산이라는 한 가지 약에서 출발해요. 근데 재밌는 건 인삼을 빼고도 많이 쓴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인삼패독산을 부정거사, 그러니까 인삼으로 보하면서 해표를 하는 감기약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, 인삼을 많이 빼고 쓴단 말이에요, 임상에서. 그럼 인삼을 빼면 이 약은 아주 정확하게 시오전으로 해열하고 독할 강활로 진통하는 소염 진통제가 되는 거예요. 해열 진통제가. 그래서 패독산을 어떤 데 쓰느냐? 관절이 아프고 쑤시고 한 몸살 감기에 사용합니다. 그래서 관절이 쑤시고 아픈 몸살 감기에 주로 열이 동반되고요. 또 목이 많이 아프죠. 그래서 패독산은 목이 아픈 인후통이 있는 감기약에 쓰는 겁니다. 근데 다른 감기약과 완전히 다른 약이에요. 그다음에 재밌는 처방이 신미패독산입니다. 신미패독산은 그 근대 일본에서 나온 처방이고요. 피부에 아주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. 보통 중국 선생님들은 소풍산을 사용할 때 일본 선생님들은 신미패독산을 활용하거든요. 이 신미패독산은 이 시오전어 독할 강화를 똑같이 이 패독산 패턴에 강화를 뺍니다. 강화리 빠졌어요. 그러니까 거풍습 하는 건 좀 약화된 거죠. 강화를 뺐으니까. 대신에 형계박속이라는 약을 더합니다. 이 박속이라는 약은 그 이렇게 해열하는 일본 약재인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앵피, 버드나무 가지 껍질을 이거 대신 씁니다. 그럼 이거는 해표하고 청열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다가 형방패독산, 영교패독산의 의미를 약간 넣은 게 신미패독산입니다. 강화 풍습을 제거할 이유는 없죠. 피부병에. 그 관절이 아프고 한 게 그 피부에서는 중요하지 않잖아요. 시오전으로 열은 떨어뜨리되 해표하면서 열을 떨어뜨리는 약이 신미패독산입니다. 10가지 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굉장히 그 유명한 처방이고 잘 듣는 처방입니다. 자, 지금까지 패독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삼패독산, 형광패독산, 연교패독산, 그리고 신미패독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오전어 강활독활이라는 구성약재입니다. 해표를 거죽을 풀어주는데 발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오전으로 열을 내리고 독활 강활로 속 안에 있는, 특히 관절에 있는 풍습을 없애주는 약이 패독산입니다. 패독산은 그래서 몸살에 잘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이걸 또 땀을 좀 내고 싶다, 좀 패독산만 쓰기에 미심쩍은데 해서 쓰는 게 형방패독산입니다. 근데 환자가 허약하다, 좀 보기를 같이 하고 싶다, 부정거사하고 싶다 할 땐 인삼패독산을 쓰는 거고요. 보기할 이유가 없을 때는 인삼을 빼고 형방패독산을 쓰는 거고요. 또 목이나 이런 데 염증이 또 많이 있다 이럴 때는 연교패독산을 쓰는 겁니다. 금은화 연교를 넣어서. 신미패독산은 피부 증상인데 열증에 그리고 아주 초기에 풍을 없애주고 독활로, 그리고 시오존으로 열을 꺼주면서 치료해야 되는 피부 증상에 아주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약이 신미패독산입니다.